비가 오던 그날 밤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도 못 신은 채 멈춰 섰습니다. 45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시간들이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말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 다른 사람 만나. 이제 그만하자.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마주 앉을 사람은 없었고 울음은 참아도 생활은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달 버티다 못해 통장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허리 휘도록 모은 돈, 아들 학비, 시댁 행사, 남편 뒷바라지, 그 모든 걸 견디게 했던 마지막 안전망이 어느새 바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년 뒤 그녀가 겨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새벽 2시 세상이 잠든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 띵.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람나서 집 나갔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말끔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갈 곳이 없어. 한 번만 살려줘.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 45년이 시작된다는 걸. 하지만 닫아버리면 그녀가 평생 숨기고 버텨온 모든 진실이 그대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온수를 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스비 아껴야지. 영희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끼고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보고 있었습니다. 73세였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영희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알았어.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영희는 익숙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됐습니다.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영희는 25살이었습니다. 철수는 28살이었습니다. 영희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네. 좋아요.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 차였습니다. 철수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영희야, 회사가 망했어. 괜찮아요. 다시 찾으면 돼요. 미안해. 영희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영희야, 고생하네.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영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힘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조금만 더 찾아봐요. 알았어. 하지만 철수는 찾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영희는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10년이 지났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영희는 35살이 됐습니다. 철수는 38살이었습니다. 영희야, 나 일자리 찾았어. 정말요? 응. 공사장이야. 다행이에요. 영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일을 하는구나. 하지만 석 달 만에 철수는 그만뒀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조금만 더 해봐요. 안 돼. 몸이 안 좋아. 영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든가 보다. 다시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영희는 45살이 됐습니다. 철수는 48살이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이제 청소 일을 했습니다. 빌딩 청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8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철수는 집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저녁 뭐야? 된장찌개요. 또 된장찌개야? 고기 좀 먹자. 돈이 없어서. 에휴. 맨날 똑같은 반찬만. 철수는 불평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자. 참으면 돼. 30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영희는 55살이 됐습니다. 철수는 58살이었습니다. 영희는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영희야, 나 병원 가야 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속이 안 좋아. 병원비가. 내가 아픈데 돈이 문제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돈을 모았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철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별거 아니래. 소화제 받았어. 다행이에요.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40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영희는 65살이 됐습니다. 철수는 68살이었습니다. 영희는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았으니까요.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다. 하지만 철수가 말했습니다. 연금 통장 내놔. 왜요? 내가 관리할게. 하지만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영희는 통장을 줬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면 더 잘하겠지. 하지만 틀렸습니다. 철수는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술을 샀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도 쳤습니다. 여보, 돈이 너무 빨리 나가요.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43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영희는 68살이 됐습니다. 철수는 71살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영희야, 밥이 맛없어. 죄송해요. 영희야, 청소 제대로 안 했어. 다시 할게요. 영희야, 너 왜 그렇게 늙었어? 그 말에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늙고 싶지 않았어. 당신 때문에 늙은 거야.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영희는 70살이 됐습니다. 철수는 73살이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이번에 완전히 은퇴했어. 네? 이제 편하게 쉬려고. 영희는 놀랐습니다. 완전히 은퇴라니. 원래 일도 안 했잖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푹 쉬세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철수가 웃었습니다. 영희는 씁쓸했습니다. 당신 인생. 이미 45년 동안 살았잖아.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야? 하지만 역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나 솔직히 말할게. 철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철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영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이혼하자. 우리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젊어서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요? 자유롭게 사는 거. 너랑 살면 숨이 막혀.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힌다고? 45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렸는데? 여보,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서류 가져올게. 여보. 하지만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년의 인내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헌신이 배신당하는 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45년을 바친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3월 2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영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혼이라니.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짐을 쌌습니다. 여보, 정말 가시는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나갈 거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이미 결정했어. 철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 도장 찍어. 여보.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철수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요. 영희야. 철수가 돌아섰습니다. 나는 평생 너한테 묶여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미안해. 철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김순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 순자야. 괜찮아? 순자야.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나갔어. 뭐? 어디 갔는데? 이혼한대. 나랑 못 살겠대.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야. 지금 집에 있어? 내가 갈게. 응. 1시간 후 순자가 왔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영희의 50년 친구였습니다. 영희야. 순자는 영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영희는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자야. 나 어떡해. 일단 진정해. 차 한 잔 마시자.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자세히 얘기해봐. 영희는 지난 일주일 일을 말했습니다. 철수가 이혼하자고 한 것, 오늘 나간 것을 말입니다. 순자는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순자야. 나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잘했어. 그럼 왜? 날 버리는 거야. 영희는 또 울었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희야, 울지 마. 괜찮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을까? 혼자 잘 지내고 있을까? 영희는 걱정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또 왔습니다. 영희야, 나왔어. 순자야. 영희야. 너 이러면 안 돼. 밥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 해. 쓰러지면 어떡해. 순자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영희는 조금 먹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소식 하나 들었어. 무슨 소식?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철수. 그 사람 말이야. 응?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대. 영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젊은 여자라니. 누구? 모르겠어. 40대쯤 돼 보이던데.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젊은 여자라고? 그럼 나를 버린 이유가?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봤대? 강남 식당에서. 손잡고 다니더래.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그럼 나는. 영희야, 진정해. 나는 바보였구나. 영희는 또 울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45년을 바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다니요. 순자야. 나 어떡해. 영희야, 울지 마. 그 사람이 나쁜 거야. 하지만 영희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구나. 영희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한 번이라도 만나야 해. 영희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예요. 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만날 수 없어요? 만나서 뭐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후 2시에 집 앞 공원으로 나와. 네. 고마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해야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영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철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영희가 다가갔습니다. 왔어? 네. 영희는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뭘? 이혼 말이에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이미 결정했어.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 날 버리는 거예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할게. 네.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영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응. 2년 전부터 만났어. 2년 전이라고?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날 속인 거예요? 미안해. 철수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말 안 할게. 나이는요? 45.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이라니. 나보다 25살이나 어리잖아. 여보. 그 사람이 뭐가 좋아요? 젊어. 예뻐. 나를 이해해줘. 나는 당신을 이해 안 했어요? 너는 그냥 의무감으로 산 것 같아.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무감이라고? 45년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게 의무감이라고? 여보.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섰습니다. 영희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부탁이야. 여보. 하지만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5년 결혼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45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나도 사라지고 싶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저 앉아서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울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세요. 추워요. 네. 고마워요.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영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없는 하루였습니다. 혼자인 하루였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기로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초였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매일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친구 순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나왔어. 순자야, 들어와. 순자는 영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영희야, 너 많이 말랐다. 그래? 잘 모르겠어. 밥 먹어야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순자는 김밥을 사왔습니다. 자, 먹어. 고마워. 두 사람은 김밥을 먹었습니다. 영희는 몇 조각 먹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이혼 서류는 어떻게 했어? 아직 못했어. 왜? 아직도 미련이 남아? 미련이라기보다는 45년이 아깝잖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좀 더 알아봤어. 뭘? 철수 그 사람 말이야.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순자야, 말해봐. 괜찮아. 철수가 너희 연금 통장 가지고 갔대. 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연금 통장이라니? 응. 내 이름으로 된 연금 통장. 그건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영희는 급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금 통장이 없었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 영희야, 은행 가봐. 잔액 확인해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연금 통장 잔액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 주세요. 영희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는 잔액이 없는데요. 네? 없다고요? 네.
4월 5일에 전액 출금됐습니다.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있었는데요? 2,300만 원이었습니다. 2,300만 원이요?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가 출금했나요? 본인 명의 통장이라 본인이 출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통장을 누가 가지고 계셨나요? 남편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우자가 출금하신 거네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건 법적인 문제라서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2,300만 원. 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남편이 다 가져갔어. 영희는 울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건 신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어떻게 됐어? 통장 비었어. 2,300만 원 다 없어. 뭐? 2,300만 원이나? 응. 남편이 다 가져갔어.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순자야. 나 어떻게? 그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 영희야, 경찰 가봐. 고소해야 해. 하지만 배우자인데. 배우자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지.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일단 남편한테 연락해 볼게. 영희야, 그 사람이 돌려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영희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예요. 왜 또 전화해?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내 연금 통장 가져가셨죠?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가져갔어. 왜요? 그건 내 돈인데.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번 돈도 있잖아.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요? 당신 40년 동안 일도 안 했잖아요. 시끄러워. 어쨌든 내 거야. 돌려줘요. 그 돈은 내가 살아야 할 돈이에요. 안 돼. 나도 필요해. 여보, 2,300만 원이에요. 다 돌려줘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다신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45년 함께 산 사람이. 영희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순자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희야, 또 소식 들었어. 뭐? 철수가 그 젊은 여자랑 제주도 여행 갔대.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라고? 응. 호텔도 좋은데 잡았대. 내 돈으로? 그런 것 같아. 영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 영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나 경찰서 갈 거야. 잘 생각했어. 가야 해.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같이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몰래 가져갔어요. 얼마나요? 2,300만 원이요.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배우자시죠? 네. 근데 이혼하려고 집 나간 상태예요. 통장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남편이요. 제가 맡겼어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배우자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돌려받을 수 없어요? 민사로 소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이요? 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영희는 좌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나 어떡해. 영희야, 변호사 찾아가 보자. 변호사 비용도 돈이 드는데. 그래도 가봐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희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인, 소송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요? 남편이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증거요. 통장은 남편이 관리했어요. 그게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인이 맡긴 거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거예요? 재산 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요. 재산 분할이요? 네.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 써버리면요? 그것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영희는 법률 상담소를 나섰습니다.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돈도 못 찾고 남편도 잃고 나는 뭐가 남은 거지? 순자가 영희를 안았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우리 다른 방법 찾자.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일단 이혼은 해. 재산 분할 청구하고 남은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해봐야지. 포기하면 안 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어야겠다. 더 이상 미련 가질 것도 없어. 영희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4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평생 참기만 했지? 영희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우편으로 보낼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다. 남편 없이 혼자. 영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영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였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영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70년 인생에서 진짜 자신을 찾는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희는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며였습니다. 아직은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결심을 했으니까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영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영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혼자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철수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집도 월세였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 순자가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영희야, 이거 받아. 천천히 갚으면 돼.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원룸은 좁았습니다. 6평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영희는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흔적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네.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영희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놓고 옷장을 놓고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모두 중고로 샀습니다.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해. 영희의 전 재산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아준 돈이었습니다. 순자, 영숙, 미자가 50만 원씩 줬습니다. 영희야, 이거 받아. 힘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는 친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영희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0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카페 설거지 보조 구함. 시급 1만 원. 식당 홀 서빙 구함. 시급 9,500원. 아파트 청소 구함. 시급 1만 원. 영희는 카페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설거지 보조 자리 알아보려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아, 죄송한데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에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홀서빙 자리요. 네, 몇 살이세요? 70이요. 아, 저희는 젊은 분 찾고 있어서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영희는 좌절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일주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 나이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영희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는데. 월세를 내고 나면 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석 달이면 돈이 떨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해. 꼭.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희망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보조 구함. 나이 무관. 시급 1만 원. 영희는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아, 네. 앉으세요. 여자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 카페 주인 박지은이에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영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0이요. 너무 많나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저희는 나이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일하시면 돼요.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받아주는 곳이. 언제부터 나올 수 있으세요? 내일부터요.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설레는 아침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잘해야 돼. 꼭 잘해야 돼. 9시 정각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지은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네. 일찍 나왔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할까요? 지은은 영희에게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설거지하는 법, 테이블 닦는 법, 주문 받는 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가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 나갑니다. 영희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영희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5시간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어. 지은은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영희 이모 정말 일 잘하세요. 고마워요. 손님들도 이모 좋아하세요. 친절하시거든요.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 이런 거구나. 45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영희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지은은 영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게 일하는 보람이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이었습니다. 영희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야. 영희는 감격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혼자 생활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영희는 월세를 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50만 원을 썼습니다.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빚 갚아야지. 순자에게 빌린 500만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영희야. 영희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일도 구했어. 정말? 다행이다. 응. 그래서 빚 갚으려고. 아니야.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야. 이번 달부터 70만 원씩 갚을게. 영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떡했을까.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영희야,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순자야. 전화를 끊고 영희는 웃었습니다. 나 잘하고 있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이었습니다. 영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맛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영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많거나 큰 집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서 오히려 좋았나 봐. 영희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70년 인생에 새로운 시작. 영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혼자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영희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0년 만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손님들을 만나고 지은과 이야기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워서 당당해서였습니다. 영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였습니다. 영희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희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꿈꿔온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영희는 71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희망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지은은 영희를 신뢰했습니다. 영희 이모 덕분에 카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운 거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손님들도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예쁘시네요. 어머, 고마워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1년 전보다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는 이제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을 쓰고 70만 원을 모았습니다. 순자에게 빌린 500만 원은 8개월 만에 다 갚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대단해. 다 갚았네. 응. 내 덕분이야. 이제 뭐 할 거야? 돈 좀 더 모으려고. 나중을 위해서. 영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쯤 모으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요가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모, 요가 해보세요. 몸에 좋아요. 지은이 추천했습니다. 요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영희는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영희는 따라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풀렸습니다. 기분이 좋네.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첫 수업이에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73이에요. 저는 김영희예요. 70판이에요. 어머, 젊으시네요. 여자들은 웃었습니다. 영희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영숙, 미자, 순이었습니다. 모두 70대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좋아요.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영희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여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왔어요? 영희야, 나 좀 들여보내줘. 철수는 초췌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알아. 근데, 제발.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들여보내줘.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일어나요. 창피하게. 영희야. 제발. 영희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철수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세요. 고맙다. 철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영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너를 버린 거.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날 버렸어. 네? 돈 다 쓰고 나니까 날 차버렸어. 철수는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지금 모텔 단기방에서 살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돈 다 쓰고 버림받으니까.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다시 살자. 영희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살자고요? 그래.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당신 1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숨 막히게 한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리고 내 연금 2,300만 원 가져갔잖아요. 그건 돌려줄게. 뭘로요? 당신 돈 다 썼잖아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나가요. 영희야. 우리 이혼했어요. 더 이상 부부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안 돼요.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1년 전에 날 버렸어요. 내 연금까지 가져가면서요. 다른 여자랑 제주도 여행까지 갔잖아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시 살자고.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를 뭘로 봐요? 영희야. 나는 당신의 뒷바라지 기계가 아니에요.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당신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내 전부였어요. 영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소리나 지르고 그러다 젊은 여자 만나니까 날 버렸잖아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영희야. 제발. 나가라고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영희야. 나가요. 철수는 문을 나섰습니다. 영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꽉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거절했어. 더 이상 당하지 않았어. 영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잘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참 후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영희야. 영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철수가 왔었어. 뭐? 철수가? 응. 다시 살자고. 그래서? 쫓아냈어.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정말 잘했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힘들지? 조금. 근데 후회는 안 해. 당연하지. 후회할 것도 없어. 순자야.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구나. 영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야. 영희는 평화로웠습니다. 철수를 쫓아낸 후였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신을 지켰으니까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71년 만에 진짜 자신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이었습니다. 당당한 자신이었습니다. 영희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과거와 작별한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워서 당당해서였습니다. 영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아름답게, 더 당당하게였습니다. 영희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영희는 철수를 쫓아낸 후 더 강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카페 일은 여전히 잘 됐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영희 이모,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나쁜 일을 정리한 거죠. 그래도 좋아 보여요. 정말이요. 영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정말 달라졌네. 마이너스. 요가 수업도 계속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영희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수업 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 미자, 순이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다음 주에 여행 어때?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여행이요? 응. 강릉 가자. 바다 보고 오자. 좋아요. 영희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남편이 싫어했습니다. 여행 같은 거 뭐하러 가?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였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4명의 할머니는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와, 바다다.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1박에 3만 원이었습니다. 깨끗하네. 그러게. 저녁에는 회를 먹었습니다. 5만 원짜리 모둠회였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4사람은 웃으며 먹었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예전에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고마워요. 남편 일은 어떻게 됐어?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달 전에 다시 찾아왔었어요. 정말? 네. 다시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가족처럼. 고마워.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4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 좋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치? 모두 웃었습니다. 영희는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영희는 평생 좁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집과 시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겠다고였습니다. 마이너스. 여행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글쓰기를 배워볼까?
동네 문화센터에 글쓰기 반이 있었습니다. 무료 강좌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글로 써보세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요. 영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결혼?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1년 전이야. 이혼하고 혼자 선 순간이야. 영희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없었습니다. 남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나를 찾았습니다. 진짜 나를 말입니다. 영희는 한참을 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글 참 잘 쓰시네요. 정말요? 네. 진솔해요. 감동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구나.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영희는 글쓰기 반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주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인생, 느낌, 생각을 썼습니다.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 수필 공모전에 한번 내보세요. 공모전이요? 네. 시니어 수필 공모전이에요. 상금도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희 씨 글 정말 좋아요. 영희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70에 시작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고통, 좌절, 그리고 희망을 썼습니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썼습니다.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도전한 게 중요해.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희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영희 씨, 축하드려요. 강사가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정말 축하드려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상을 받았어.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갔습니다. 순자, 영숙, 미자, 순이었습니다. 영희야, 축하해. 고마워.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영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71살입니다. 1년 전까지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청중을 받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상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봤다니. 상금 50만 원은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250만 원이 됐네. 영희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500만 원 모으면 작은 가게를 차려볼까? 꽃집이든 카페든 뭔가 해보고 싶어. 영희는 꿈이 생겼습니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이 생겼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예쁘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영희는 평화로웠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좇고 자유롭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요가 수업 가고 글을 쓸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꿈을 키우고 자유롭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희의 삶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78년 만에 찾은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영희는 만족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였습니다. 영희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영희는 72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희망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2년째였습니다. 지은은 영희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모, 제가 이틀 여행 갈 건데 카페 맡아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이모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영희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뢰받고 있구나. 글쓰기도 계속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썼습니다.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다. 점심은 김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저녁에 친구 영숙이랑 통화했다. 웃었다.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통장 잔액도 늘었습니다. 3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까지. 200만 원 남았네. 영희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는 목표였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2025년 5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영희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필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8개월 만이었습니다. 여보. 철수의 목소리는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왜 왔어요? 영희야. 제발. 들어보내줘. 철수는 지난번보다 더 초췌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옷은 더 낡았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영희는 놀랐습니다. 암이라고요? 응. 폐암. 말기래. 철수가 울었습니다. 나 이제 오래 못 산대.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나한테 온 거예요? 영희야. 나 혼자는 못 이겨내겠어. 제발 도와줘. 영희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일단. 철수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영희는 물을 건넸습니다. 마세요. 고맙다. 철수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래. 치료는요? 돈이 없어. 못해.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내 연금 2,300만 원 어디 갔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썼어. 뭐예요? 그 여자한테 여행도 가고 선물도 사주고.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치료비 달라고 온 거예요? 철수는 울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 살았어. 정말 잘못 살았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 45년 동안 나한테 뭘 했어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그러다 젊은 여자 만나니까 날 버렸잖아요. 내 연금까지 가져가고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우리 45년을 45년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45년 동안 나는 당신 하인이었어요. 당신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 인생은 없었어요. 당신만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고맙다. 영희야. 철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맛있어. 역시 내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희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 어디서 지내요? 친척집. 작은 형님 집에. 거기 있어요. 거기서 치료받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도. 나 귀찮아해. 빨리 나가래. 그럼.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어. 아무데도. 철수가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좀 있으면 안 될까?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여기요? 응. 제발. 나 이제 죽을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쫓아내야 하나? 영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영희야. 당신 나한테 뭘 해줬어요? 평생 받기만 했잖아요.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마지막까지 나한테 기대려고 해요? 영희야. 제발. 안 돼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하인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있어요. 내 행복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나 죽게 놔두지 마. 일어나요. 영희가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당신 8개월 전에도 왔었죠? 그때도 날 이용하려고 왔었죠? 다른 여자한테 버림받으니까 다시 나한테 오고 이제 병들었으니까 또 나한테 오고.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뭘로 봐요? 만만한 사람으로 봐요? 영희야. 아니야. 맞아요. 당신한테 나는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영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요. 다신 오지 마요. 영희야. 나가라고요.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영희야. 정말 안 되겠니? 안 돼요.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젊은 여자 만나서 내 돈 쓰고 나 버리고 이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후회해. 너무 늦었어요. 영희가 철수를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신 오지 마요. 문을 닫았습니다. 꽝. 철수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하지만 영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참아. 참아야 해.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가 간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냉정한 걸까?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무슨 일이야? 철수가 또 왔었어. 또? 영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암 말기라는 것, 도와달라고 한 것, 쫓아낸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영희야. 잘했어. 정말? 응.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 사람 이제 죽는데. 그래도 내 잘못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초한 거야. 너를 버렸잖아. 내 돈 가져갔잖아. 이제 와서 도움 달라는 건 말이 안 돼. 순자야. 영희야, 넌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돼. 영희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힘내. 넌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 잘한 거야. 냉정한 게 아니야. 나를 지킨 거야.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고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였습니다. 당당하게 살겠다고였습니다. 영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영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희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린 잠이었습니다. 영희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미래였습니다. 영희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영희는 73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희망 카페는 이제 3년째였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제 파트너예요.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600만 원이 됐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이뤘어.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기로였습니다. 마이너스. 영희는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에 있었습니다. 평수는 5평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좋은데.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몇 살이세요? 80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별로 안 대단해요.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영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인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저도 꽃을 좋아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해요. 영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꽃집 할 거야. 정말? 대박.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언제 시작해? 다음 달이요.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마이너스. 한 달 후였습니다.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영희네 꽃집 개업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순자, 영숙, 미자, 순이었습니다. 지은도 왔습니다. 이모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모두 고마워요. 꽃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예뻤습니다. 영희가 정성껏 꾸몄습니다.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팔았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어떤 색이요? 빨간색이요. 영희는 빨간 장미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첫 매출 2만 원이었습니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가게야. 내 가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9월이었습니다. 꽃집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하루 매출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 1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빼면 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카페일은 그만뒀습니다. 꽃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모,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건강하세요. 영희는 지은과 헤어졌습니다.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꽃집에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애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희망병원 사회복지사 이민수. 저 박철수 씨 아세요? 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알아요. 전 남편이에요. 그분이 작년에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영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폐암 말기였어요. 유품 정리하다가 영희 씨 연락처 찾았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남기셨어요. 편지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영희한테 미안하다고, 잘못 살았다고. 민수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열어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야, 나 철수야. 이 편지 읽을 때쯤이면 나 이미 죽었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너한테 못된 짓만 했어. 일도 안 하고 소리만 지르고 결국 너를 버리고 내 돈까지 가져가고.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병원에서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 인생을 되돌아봤어. 후회뿐이더라.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게,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 이제 와서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45년 동안 나 같은 사람 참아줘서. 영희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놈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어야 했어. 근데 늦게라도 행복 찾았으면 좋겠어. 나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안녕. 철수 올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의 결혼이었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영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끝난 거야.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자유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10월이었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영희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만 생각하자. 꽃집은 잘 됐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할머니,
꽃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여기 자주 올게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요가도 계속했습니다. 글쓰기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영희야, 다음 달에 부산 갈까? 좋아. 영희는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강릉, 경주, 전주를 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 5월이었습니다. 영희는 75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꽃집은 5년째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예쁘세요. 어머, 고마워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부케 맡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영희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영숙, 미자, 순이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정말 좋아 보여. 그래요? 응. 5년 전이랑 완전 달라.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영희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모두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지? 그럼.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8년 5월 15일. 오늘은 친구들과 만났다. 정말 행복했다. 나는 이제 75살이다. 5년 전 70살에 이혼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지난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고 당당했고 행복했다. 꽃집도 차렸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 글도 쓰고 요가도 하고 웃을 일도 많았다. 남편이 떠난 것은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축복이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행복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75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70부터였다. 아직 많이 남았다. 80, 90까지 살 수 있다. 그 시간을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 것이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영희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영희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꽃집에서 일하고 손님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웃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했으니까요. 영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였습니다. 영희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였습니다.
꿈도 행복할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영원이었습니다. 영희의 행복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아름답게였습니다.